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차량을 움직이는 수소 자동차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강원도 인구 대비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소 충전소에 차량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충전을 마치자 뒷차량은 다시 10여 분가량을 기다립니다. 충전기에 압력이 채워져야 수소를 넣을 수 있다 보니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충전소가.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 저도 양양에서 오려면 기본 20분 이상 걸리고 또 여기서 대기를 하고 이러면은 왔다 갔다 충전 다 하고 하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그냥 허비를 하는 거거든요. 강원도가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일 태백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최대 승용차 8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인근 정선과 영월 지역 충전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4월에는 속초시 노악동에 속초 지역 두 번째 수소 충전소도 새로 문을 엽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는 지자체 운영과 민간을 합쳐 모두 17곳으로 확대됩니다. 일단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수소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시설을 먼저 입지를 결정해 놓고 충전소 설치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그 이후에 수요가 따라온다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수소차는 3,534대로 인구 대비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수소차 44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수소 공급입니다. 강원도 내 수소 소비량은 하루 3톤이 넘는데 이 중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1.2톤에 불과합니다. 이곳 삼척 수소 생산 기지는 강원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 시설입니다. 하지만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2달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수소 공급 대란으로 정기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설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인데 다음 달 중순쯤에야 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부족 물량은 충남 당진이나 울산, 멀리 경남 창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일부 충전소에서는 충전 제한이나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산 기지가 문제가 생기는 기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수급차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국적으로 대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도내 지자체 3곳이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가 반도체 기업 유치와 함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가 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입 인력을 배출했고 수료생 모두는 곧바로 지역 반도체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여기에 원주에 들어선 반도체 교육원까지 수료생을 배출할 경우 원주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들로 빼곡한 작업장 안에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인 만큼 직원들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정비에 나섭니다.
이것은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매출 1,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천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올해 원주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늘어나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문막 공장을 증설한 겁니다. 이곳 원주 문막에 공장을 증설한 이 업체의 경우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공장 증설과 함께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와 손잡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19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생산 쪽으로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평균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원주 폴리텍 대학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들어오셨을 경우에 기존 인력 대비 절반 정도 기간이 단축되고요. 3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입사한 39살 유재영 씨.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반도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새 직장의 연봉과 복리후생 등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 입사하게 되었는데 처우나 여기 환경이나 모든 게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오래 다니고 정년퇴직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원주로 이전 증설하면서 인력 수급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에 나선 원주시의 정책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까지 확대되면서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아리랑의 시원 정선 아리랑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는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 100에 2차례 이름을 올렸고 정선 아리랑제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여기에 신작 공연 소울스트링 아리랑까지 국비 지원을 받으며 아리랑을 축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힘찬 장단과 절도 있는 군무, 여기에 가슴을 울리는 아리랑 선율.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랄입니다. 오는 4월 연중 상설 공연 시작을 앞두고 동선과 안무를 세밀하게 다듬으며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 즉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일 콘텐츠가 2차례 선정된 것은 작품성과 대중성, 그리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리아라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아리랑의 시원으로 불리는 정선 아리랑을 기반으로 전통 소리와 타악, 현대음악과 무용, 3D 홀로그램 등 첨단 무대 기술을 결합한 창작 공연입니다. 2023년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 2024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공식 초청 공연, 2025년 에스토니아 타르투 한국문화의 날 무대까지 세계 주요 공연예술 축제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K컬처를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찾아가서 아리랑 스쿨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아픈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해주고 또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주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선 아리랑을 축으로 한 문화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향후 2년간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51회 정선 아리랑제는 글로벌 프로그램 강화와 체험형 콘텐츠 확대,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 구축에 방점을 두고 준비됩니다. 여기에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소울스트링 아리랑이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울스트링 아리랑은 아리랑을 영혼을 잇는 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몰입형 감정 기반 공연입니다. 아리랑센터 여름 상설 공연과 정선 아리랑제 폐막식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K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300조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글로벌 산업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러한 전통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다 해나가고자 노력을. 전통 민요에서 출발한 정선 아리랑, 이제는 공연, 축제, 관광을 아우르는 지역 핵심 문화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정선 아리랑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의 힘찬 여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춘천시가 24일 축구를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는 축구 문화도시 춘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춘천시는 시민축구단을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600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고 이를 스포츠와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육동환 춘천시장의 축구 문화도시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춘천 축구의 새로운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구가 시민의 일상이 되고 아이들의 꿈이 되고 도시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는 길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춘천 시민축구단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재단 법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2028년 출범을 목표로 사무국 인력을 20명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또한 현재 20억 수준에서 연간 3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직속의 기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행정과 기술을 분리하여 외부 압력을 차단하고 유소년부터 성인팀까지 관통하는 일관된 구단 철학을 만들겠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출연금 비중을 60% 이하로 유지하며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재정 의존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스폰서십 확대와 TK 및 MD 판매 등을 통해 10억 원 이상의 자체 수익을 달성하는 자생적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오는 3월 전용 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일원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1,600억 원, 11,000석 규모의 전용 구장을 203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장은 아시아 축구연맹, FIFA 기준을 충족하는 조명과 미디어, 안전시설을 갖추고 클럽하우스, 주차장, 부속시설을 포함한 완결형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능선을 따라 온 산을 태울 기세로 타오릅니다. 지난 23일 밤 8시쯤 화재가 발생한 순천시 서면의 한 야산입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해남군 북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23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 건수는 모두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경남 함양군을 비롯해 전국 2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부주의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 유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불 시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바람이 강한 날에는 논밭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가 대형 재난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7일과 3월 2일 비 소식이 있지만 이후 다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쪽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7일과 3월 2일에는 다시 비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동풍이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겠고 산림당국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정선군 주민에게 오는 27일 첫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정선군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35,255명 중 31,478명이 기본소득을 신청해 신청률 89.3%를 기록했고 이 중 29,740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최종 확정돼 오는 27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인 와와페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0월 20일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발표 이전 거주자는 이번에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실거주 여부 확인 후 오는 4월 말에 3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지난 23일 기준 정선군 인구는 34,977명으로 지난해 사업 확정 이후 모두 2,705명이 전입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월드헬스 엑스포 두바이에 참가해 5,084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아랍헬스에는 전 세계 180개국 4,8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진흥원이 운영한 강원 공동관에는 도내 의료기기 기업 23개사가 참여해 227건의 계약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2,167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춘천 소재 농업 전문기업 에코드림과 농업미생물 특허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은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농업미생물 4종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 에코드림은 향후 5년간 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보유하게 되며 고품질 미생물 제재와 배지를 생산해 도내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6세 이상 시민으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사람입니다. 지원은 100대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대당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한 지난해 횡성 한우축제가 2026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 경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횡성 한우축제는 5일 동안 약 32만 6천 명의 방문객과 축제장 내 판매액 36억 5천만 원, 지역 직간접 경제 효과 2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횡성군은 축제 기간 동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 소득 증대와 관광객 체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